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시황 한번 전해주시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주랑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한번 밝혔다가 뭐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제 두 차례 정도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7월 말에 있는 이제 연준 그 금리 결정에서 한 차례 먼저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리파이낸싱이 예정된 국내 리츠 같은 경우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조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던가 아니면은 D&D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좀 올려가지고 조달을 마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한 주 동안 1.2%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뭐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리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 레지던스 리츠가 이제 소셜 본드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일단 뭐 소셜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ESG 채권의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회적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 그린본드,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그린본드를 준비했었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소셜본드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자산 자체가 일단 뭐 멀티패밀리라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뭐 이런 데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채권으로 투자하는 그 자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억 원 정도, 최대 200억 원인데 공시는 일단 96억 정도로 나왔었는데 수요에 따라서 이제 더 모집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D&D 플랫폼 리츠 소식도 있는데 한번 전해주시죠. 여기 계속해서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뭐 사실 연초부터 되게 사연이 많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증자랑 메자닌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주주 반발이 심해지면서 브릿지론이랑 회사채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시장금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회사채도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회사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론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전량 이제 한 번 더 롤오버 개념으로 조달을 한 거죠. 뭐 물론 금리는 이제 6.5% 정도로 상당히 올라갔고, 사실은 이런 영향이 이지스 레지던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도 엮여 있는데, 여기도 왜 ESG 채권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지 하는데, 이게 당초에 증권사랑 이렇게 태핑했을 때 금리에 비하면 되게 올라간 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도 결국엔 회사채를 못하고 브릿지론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제 리츠 중에 하나고, 여전히 투자자들과 이제 리츠 AMC 간에 좀 뭔가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리츠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최근에 D&D 플랫폼 리츠를 운용하는 이제 DDI에서 한번 이렇게 좀 미팅을 했으면 해서 한번 봤는데,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들 간의 어떤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 뭐 이를테면 스폰서 리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 신규 자산 편입을 통해서 다시 신뢰를, 투자자의 신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인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명동 M빌딩이죠. 그건 무조건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좀 투자자 관심 밖에 좀 멀어져 있던 리츠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예요. 이제 뭐 주가나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제 행보를 보면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했던 리츠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소식이 하나 있네요. 어떤 소식인가요?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죠. 증자 통해 가지고 편입하려고 했던 자산 중에 하나를 이번에 다시 이제 편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한두 달 전에 저도 기사로 이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휴스턴 쪽에 있는 아카데미 휴스턴이라는 물류센터고요. 이게 일단은 가격은 2,500억 정도인데 담보대출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리츠 말고 다른 비이클로 떠왔던 그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조건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전환사채랑 유증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에쿼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은 작년에 했던 거를 왜 이번에 또 하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 이게 아마 주주 배정 증자를 하게 되면은 계획대로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주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 자체에 대한 뭐 리스크라던가 이런 거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 정도로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쯤 했던 자산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자산 건전성 자체도 자체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워낙 거의 뭐 시장이랑 소통 안 하고 주주들이랑 뭐 기관 주주들이랑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시장과 소통 안 한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뭐 실제로 삼성 홉데이 행사도 그렇고 뭐 리츠 협회에서 했던 IR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약간 그런 스탠스라서 이게 갑자기 왜 또 이런 액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까 뭐 주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가도 3,000원대 초반인데 과연 이런 액션을 하기 전까지 뭐 주가 부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주주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내용 같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주가 거의 뭐 제일 낮은 수준이긴 하네요. 예, 밑에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가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뭐 D&D 플랫폼 리츠도 그렇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그렇고 이제 좀 투자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이게 뭐 투자자들 주가에 뭐 그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하지만 또 이런 이제 저희 취재 과정에서 보면 확실히 뭐 둘 다 이제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둘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또 그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사실은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노력을 저는 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